마지막으로 네. 이 마포가 신천지의 아주 핵심적인 포교 공간이라면서요? 제보자는 마포구 이거 절대 넘어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이게 마포구의 이 로고인데 A와 O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라질로 향발해서 도착을 하셨는데 아유, 같이 예. 저도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는 게 일반 비즈니스 클래스 비용보다 비싸요. 그리고 그렇구나. 호텔비도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중형차 한 대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제 다 불찰입니다만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만 여하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가 몇 개 더 들어오면 갈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말이야. 자, 잘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서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저 보시다시피 허재영 기자 등에 뒤에 있는 뒤쪽에. 작품이 이제 희망이 잘하는 콩시루라는 작품인데 제가 전시를 그동안 한 7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통령 수행 취재비 마련을 와. 위한 전시회를 아예 네임이 이걸 이렇게 간다고? 하려고요. 와. 아니 광고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대박이다 와. 진짜. 정신 그래서- 차려보니 네. 와우. 제가 이거 밤새 요새 작품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일단 전시관을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려고 그랬어. 네. 너무 웃기네 이거. 네, 국립현대미술관에다가 차를 세우시면 돼요. 네, 주차를 국립현대미술관에다 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이게 호화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 풋살장 뭐 이런 거네요. 이 호화드 갤러리도 여기 좋은 갤러리예요. 좋은데요? 네. 풋살장도 좋아요. 이 팜플렛이 제일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네, 국립현대미술관에다 차 세우시고 호화드로 오시면 호화드 갤러리 되게 유명한 갤러리입니다. 와, 그래서 11월 상호- 6일부터 8일 요거 그림 좀 네. 팔아갖고 제가 야. 대통령 좀 취재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가서 전해드려요. 여러분들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열심히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지금 뭐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여러분들. 11월에 뵙겠습니다. 그 브라질에서 아들아 이거 하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 아우 삼바 춤추면서 삼바 하죠. 미녀들과 함께 아들아, 아들아. 이러면서. 아우. 상호 형 못하는 게 뭐니에요? 음. 노래도 하시고. 제가 뉴스 빼고는 다 잘합니다. 맞는 말이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다 매 맞는 말이야. 이게. 되게 서운해. 되게 긁혀. 자 맞는 말입니다. 자 허지영 기자 취재 타임인데요. 지금부터 좀 웃음기 좀 거두고 아하.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허지영 기자가 리포액트라고 허지영 기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사를 올렸는데요. 자 일단 저희 고발뉴스와 취재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제보가 계속 오기 때문에 같이 취재를 하고 있고 취재를 우리 허지영 기자가 수행을 했습니다. 제목이 신천지 전 핵심 간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지지 지시. 여태까지 이낙연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3차 선거인단 때 확 튀었다. 한 8만 명 이상이 그냥 확 들어왔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김어준, 이택수, 박 누구지? 박시영. 박시영 씨. 네.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신천지를 의심했어요. 아하. 자,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당시에 조직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네. 취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네. 관련한 이분의 이제 여러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다 증거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빙성을 갖고 보도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을 제가 이제 전 핵심 간부라고 썼는데 이분이 이제 탈교를 한 건 매우 최근입니다. 제가 뭐 굳이 연도수까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정이 될 수 또 있으니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최근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총회 핵심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당. 그러니까 신천지 네. 총회라고 하면은 이제 지회가 아니라 센터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이만희가 과천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만희를 직접 모셨던 몇몇 이제 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그러니까 중에 한 분입니다. 요런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허지영 기자랑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뭐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리포액트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총회라고 하면은 정부 조직처럼 갖춰진 어떤 특정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로 따지면 그냥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네. 네. 네,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되고 음. 본인의 가족들도 역시 총회에서 또 활동들을 같이 했던 것들도 다 증명을 하셨고 네. 자,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넘게 총회에 계셨더라고요. 10년 일단 넘게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계셨다면은 뭐 중요한 시기에 예. 계속 계셨던 걸로 보이네요. 자, 핵심적인 내용 뭐 기사에 한정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제 2021년 당시 이낙연 쪽에 왜 이렇게 튀었느냐. 이게 3차 선거인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계속 이재명 후보가 51, 58% 앞서가다가 3차에서 28대 60을 확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번과 달리 1, 2차 때 또 비중이 나름대로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지금 1, 2차 비중이 낮고 3차가 거의 60% 가까운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 우려가 좀 상당히 큰 가운데 지금 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개입이 있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있었고 지시도 있었고 지시. 네, 지시 플러스 좀 신천지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기들이 네. 봤을 때 이낙연이 이재명 죽이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건 뭐 개인적인 판단 플러스 지시가 합쳐져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났을 네. 텐데 지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구두 지시가 보통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지파장들에게 일단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것이 이제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구두로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본인과 같은 간부급의 네. 사람들이 전화를 돌리면서 어떻게 지시하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네,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근데 본인이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합수본에서 만약에 진술 조서를 필요로 하면 응하겠다라고는 그렇습니다. 했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구두로 방금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그렇죠. 네. 했기 때문에 당시에 무슨 뭐 구체적인 녹취가 없다거나 그러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쉽지는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지시를 하는 거를 목격한 것을 누구다라고 이제 실명은 이제 아하. 합수단에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 이분이. 수사가 되면 이제 대질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질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게 2015년에 이제 CBS에서 좀 이제 신천지 다큐 같은 것들을 고발 다큐를 많이 만들면서 그렇죠. 그 이전에는 다 이렇게 문서 형태로 전파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 만나서 휴대폰 다 끄고 그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뭐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다만 이분은 추정하건대 총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 분명히 정말 최측근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문건은 서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만희 구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지금 박선원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등이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그 제보자의 진술에 의거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근후에 거기도 압수수색을 해서 뭐 이희자 씨를 실제로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그 정치권의 그렇습니다. 네. 로비 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수원에서도. 그리고 웬만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잘 안 되죠. 이만희 같이 나이도 많은 사람을.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힘당과 민주당 모두 포함해서 집단 가입 이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일단 이만희가 꼬린이 됐기 때문에 구속으로 네. 당시에 회장, 팀장,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하달 경로에 대해서 지금 제보자께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수 있다 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수사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개선상의 어떤 담합을 깨는 것이 이제 수사의 기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의 주장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현직 교인으로 남아 있는 분들과 좀 대화하는 이 선거 그 당시에 2021년도에 뭘 했고 뭐 했고 이거를 조금 대화하는 녹취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그게 막 깔끔하게 막 뭐 지시가 있었고 뭐 했고 뭐 이런 녹취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선거 관련한 대화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렇지. 저도 사실 일부를 듣긴 공감하는, 했습니다만 예. 갑자기 몇 년 뒤에 그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 그러면 네. 전화 받는 사람 뭐야 이거 녹취했다는 거 아니야? 보통 이래서 네. 상당히 수세적으로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윤곽이 좀 잡히는 그런 대화가 그런 취지의 있어요. 대화를 하고 약간 이제 또 대화 상대자가 근데 그걸 너 지금 왜 묻니? 그렇지. 뭐 이렇게 또 물어요. 네, 그런 이상하지. 어떤 것들은 다 확인을 해서 저에게 이제 녹취를 좀 주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전제로 대화하는 녹취 정도는 저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용을 통해서 신천지 핵심 간부가 지난 21년 경선 당시에 네, 이낙연 쪽으로 투표 지시가 있었다. 있었고,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낙연 쪽에서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착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신천지가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몰아준 것인지 혹시 그런 내부 정황이라든가 이낙연 쪽 취재는 된 게 있나요? 이낙연 쪽에서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신천지 쪽에서 이낙연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지만 접촉 시도 있었다. 예, 근데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었나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그러나 거절했다라고 일단은 밝혔었고요. 네. 그런데 이만희 씨의 최근 이제 녹취록도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후회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외곽 조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좀 덜 묻어 보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재명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만희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녹취록은 이미 합수단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됐던 흐름이 아닌가. 일단은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이낙연 측 입장이라든가 수사를 네.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낙연이 있는데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는 볼 수 있네요. 그건 정말 수사의 영역인 것 같은데 다만 여러 정황상 이낙연 선대위 거기서 신천지가 이렇게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정황 정도는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막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서로 유착해서 뭔가 협의하고 전당대회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뭐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 이낙연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쟤네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재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더라도 뭐 접촉은 해왔으니까 알게 네. 알았겠죠 그 존재를. 하지만 뭐 특별히 결탁한 혐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건 정말 수사의 영역인 것 알았더라도 같습니다. 막진 않았을 거다. 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거다. 네. 자, 더 중요한 게 이제 정청래와의 관계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외곽 조직이죠. 사법 리스크 로비스트라고 하는 네. 바로 이희자 이희자 씨 회장이 집행한 한국 근후의 행사에 왔단 말이야. 근데 여태까지는 지역구 행사니까 갔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요것과 관련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적인 진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 행사가 신천지 행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행사에 간 적도 없다고 최초에 부인했다가 아하. 신천지 행사인지 몰랐다. 요 정도로 지금 물러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관내 행사니까 갔다. 근데 지금 그 제보자에 따르면은 정청래 대표의 행동이나 발언을 보면은 충분히 이 신천지 행사인 줄 알고 있고 일부는 상당히 좀 뭐랄까 신천지 쪽에 좀 경도된 발언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음흠. 유튜버 제이컴퍼니가 공개한 영상을 같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제보자랑? 예, 네. 신천지 핵심 관계자라서 그런지 이 영상을 딱 보면서 짚는 것들의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지. 여기 다 출연자들을 다 알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눈에 띄는 낯익은 이제 본인의 이제 지인들도 좀 이제 짚어 주셨고요. 신천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희자 씨가 연설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뭐 새천지에 우리가 뭘 평화에 뭘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연설인 거죠. 이게 이제 노벨 평화 무슨의 거리 뭐 이런 게 행사인데 노벨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새천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무대 위로 이제 불러가지고 또 연설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여러분은 평화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하고, 전도사라는 워딩이 나와요. 네,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스러운데 그 워딩은?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거는 신천지의 키워드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평화 전도사. 예, 이거는 아. 신천지의 교리에서 가장 단골로 들어온 활용되는 단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언어의 그 습득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앞에 이자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워딩을 따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우연이거나.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네, 그건 정말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 당시 행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이 마포구 주민들이 와서 막 이 노벨 거리 뭐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로는 일반인이 딱 봐도 조금 이상한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무궁화 뭐 이런 거 꽃을 막 흔든다든지 이 신천지 특유의 약간 행사 풍경들이 있습니다. 뭐 노란색 옷을 입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 영상 보시면 알아요. 그 신천지 교리가 반복적으로 네. 이자 씨를 통해서 설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적인 색채가 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종교 행사의 외피는 다르지만 내용상은 그거라는 거를 정청래 의원도 알았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면 좀 이상. 아주 똑똑하신 분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희자 씨의 이제 연설에 이제 첨언을 해서 여러분이 평화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거든요. 그럼 또 막 무궁화 흔들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이제 신천지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행사의 그 모습이기 행사를 때문에. 모르거나 또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지식이 없다면은 가서 그렇게 동화된 행동이나 발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인가요? 네. 제보자의 부장이기도 하고 제가 딱 봤을 때도 거기에 다른 이제 정치인들도 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데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소 좀 얌전하게 있습니다. 김홍업 씨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앉아 있는데 다소 조금 굳은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의 그날의 영상을 보면 대단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고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조계원 의원도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네. 되게 오랜 정청래 보좌진이 음. 그 이희자 씨 그쪽이랑 상당히 좀 그 네. 친분가가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많이 상대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인터뷰 요청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신천지의 행사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강연 내용과 퍼포먼스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조금은 그냥 딱딱하게 있다가 가신대요. 네, 본인이 목격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 행사장의 정청래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평상시 봐왔던 민주당 정치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다소 좀 이 신천지 행사인 거는 알고 참석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분석은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지금 보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 측의 반론은 네, 제가 계속 오늘 문자도 자세하게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익십입니까 계시고요. 아니면은 자, 답변이 지금 없는 볼까요? 겁니까? 예, 지금까지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안익십. 지금까지도 읽지는 않았네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한 3차례, 4차례 계속 하는데 허재현 오늘 찍혀 있으니까 하루 또 종일 신천지 가지고 전화했구나. 그렇죠. 통화가 안 되는데 반론을 주시면 역시 또 제가 수요일 날 또 방송에 출연하니까요. 사실 그 제보자와의 어떤 그 대화 뭐 녹취도 저희가 일부를 보고 했는데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와 관련해서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질문만 좀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까? 뭐 제보자 네, 이 제보자는 지금은 이제 탈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쭉 해왔던 일들의 성향상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도 개입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 무슨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공개해 준 게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난 거긴 합니다만 민주당에 투입해서 노사모를 대체하는 게 신천지의 원래 목표였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문건도 여기 그 지금 문건에는 게시해 놓으셨네요. 리포액트에 여기 저희가 보면. 공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 공개되는 문건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 봅니다, 저도. 네, 그래서 노사모를 능가하는 조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지구당별로 50명씩 입당했대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 뭐 수십 명밖에
지역구에 안 들어갔네요라는 말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걸로 보인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국힘당은 당연히 한 몸처럼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가입 운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이게 뭐 계속 드러날수록 뭐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나 국힘당은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정말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신천지 자체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관리 부실, 체계를 좀 다듬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런 것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다. 네, 너무 좀 문제를 과대해서 제기하는 측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이 사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이 마포가 신천지의 아주 핵심적인 포교 공간이라면서요? 여야 그것도 처음 가리지 드러난- 않고 처음 드러난 얘기 같아요. 마포구의 구의원 또 뭐 당연히 현직 국회의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청장 후보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온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오늘 밤에 모아서 네, 추가 보도를 좀 준비하고 어디서요? 있습니다. 오늘 뭐 뉴탐사에서도 일부 공개할 것이고 네네. 좀 더 추가 취재를 해서 또 기사화를 해서 다 이번 주 그럼 또 수요일 날 수요일에 예. 더 한 추가.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갈 네.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신천지 행사를 마포에서 여는 경우가 많고 네. 당시에 유동균 구청장도 연설하고 뭐 쫙 마포구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기립시켜서 명령하듯이 지시하는 대목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제보자는 마포구 이거 절대 이거 그냥 네. 넘어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이게 마포구의 이 로고인데, 응? 마포인데 A와 O가 아니라 이게 알파와 오메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응? 이게 그 신천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양이라면서요. 근데 마포구의 로고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징을 통해서 이만희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지어줬다라고 계속 자랑을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마포의 상징, 뭐 지난번 오로라까지 뭐 제가 소환하고 싶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일부 얘기를 했나요, 제보자가? 자신은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문양이 너무 일치하는 게 예의주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보를 좀 해 오셨고 네네. 그리고 이 마포라는 공간이 마포 구청장이라든가 의회를 만약에 의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특히 이 이희자 씨가 그날 행사장에서 네. 특히 마포 구의원들을 부하 다루듯이 막 이렇게 세워서 막 좀 그런 영상의 그렇죠. 장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구 사람이나 뭐 이 지역 마포는 내 지역구입니다. 내 이렇게 지역이다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희자 씨가. 그래서 상당히 마포구에 뭔가 로비가 깊숙하게 신천지 쪽에는 된 흔적들이 좀 있고 그런 연장선 속에서 이 문양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마포에서 의심해 볼 여러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청년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 이 행사장 장소도 다 마포구가 대여해주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사실은 신천지 포교 장소로 확인이 되고 그래요. 이거는 JTBC 보도로 최근에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신천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마포구청과의 유착관계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합동수사본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네, 수요일까지 좀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볼 만한 그런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 액트 검색을 하시면 깜짝이야. 네, 이렇게 허지영 기자 무리에 네. 떠 있습니다. 15년 전 성게 아닌가 네. 성게. 예. 네. 15년 전 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있는 우리 허지영 기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혹시 예고 또 하실 거 없죠? 네. 네. 뭐 방금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쭉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네. 그분들이 작정하고 가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뭐 그런 얘기 혹시 하시나요? 인력 규모? 계파별로, 그러니까 지파별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수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호남, 계파별로. 호남 지파, 호남은 베드로 지파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베드로 전남. 지파. 제일 그리고 대전도 굉장히 센 마띠아 지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띠아. 거기도 1만에서 2만 정도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고 특히 베드로 지파와 마띠아 지파는 모르겠어요. 약간의 이제 좀 거기 좀 지역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냥 뜨거워. 죽으면 죽으라는 듯이 예, 그렇게 행동하는 지파라고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울 경기권은 숫자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 예, 근데 좀 지방, 예, 대전, 특히 베드로 지파나 이런 데는 정말 그냥 죽으면 죽으라는 듯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경고하신 게 특히 해외 교민, 특히 중국에 주로 조선족들이 많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1만 이상의 야.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듯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국 지금에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민주당으로 가입을 해서 지령만 내려오면 행동을 할 것이다. 근데 그분들은 뭐 중국 국적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에 뭐 서울에 어디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당원에 가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34%, 뭐 40만, 50만 그 표가 나눠지면은 실제로 그 아주 크리티컬한 그 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정도만 움직여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오는 것이 사실은 당내 경선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보 내용 중에 보니까 또 댓글 부대도 네. 활동을 하고 아, 있다고 예, 그 그러던데. 부분도 지금 이제 추가 취재 보도 중이신가요? 예, 네. 예정입니다. 네, 신천지가 토요일 날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이 제보자는 이 댓글 부대를 활용한 경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예,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네. 조만간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은 사실 이제 당내 경선 더 세분화해서 가면 정말 큰 영향을 더 끼칠 수 있죠. 지금 뭐 큰 단위 우리가 몇십만 그 투표에서 10,000명, 2만 뭐 10만 명을 얘기하지만 더 세분화하면 더 영향을 클 건데 사실 저는 이 고민은 들어요. 뭐가 문제고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작정하고 어떤 집단이 정당에 들어와서 그런 걸 한다고 할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 정당에서 좀 흔히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정의당에 한 5,000표 노조가 들어와서 작정하면 비례 1, 2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옛날에 좀 그랬던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 보면 저는 이제 첫 번째는 1인 1표제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토론해 볼 만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인 1표가 막 무조건 민주주의의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섞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의원도 하고 여론조사 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막는 방법은 사실 대중의 물을 붓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그쵸. 투표하자.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들을 뭐 너는 신천지니까 안 돼, 뭐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이낙연 후보 캠프와 거래가 있었다 이러면 뭐 그냥 작사를 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컷을 못 하는 거죠. 자, 쉽지 않은 문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서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샌프란시스코 선언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뭐 저희가 못 다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드라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